가지급금 11억을 4.21%의 세율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보여드리자면 가지급금 11억을 4.21%로 해결했던 케이스는요. 원래 컨설팅은 가업승계였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좀 낮춰야 되니까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개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인 잉여금 감소 금액은 15억 정도였고요. 이 중에서 대표님 지분만큼이 이제 11억이었습니다. 어쨌든 법인에서 주주 몫으로 나온 전체 15억 중에서 대표님 지분 11억을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세금은 전체적으로 4.21%가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본금이 큰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일부는 기금을 활용했는데 이미 또 기금에 상당 부분 출연이 돼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잉여금 출구 전략이고 또 그 개인화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요.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가지급금입니다. 거짓이나 가짜, 임시를 뜻하죠. 자, 임시로 있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은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세무회계적 측면에서 기장 계정 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지급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회계 처리상 처리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리베이트나 또 증빙이 곤란한 인건비 같은 거, 또 영업 목적상 필요해서 또 자본금의 가장 납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거는 이 회계 처리상 문제인 이 리베이트나 인건비가 결국은 대표님이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된다는 거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죠. 가지급금을 우리가 왜 정리를 해야 될까요?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님 입장에서 양쪽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선 대표님은 가지급금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대표님이 빌려가신 돈. 그러면 돈 빌려갔으면 이자를 내야겠죠. 자, 보통 4.6% 인정이자로 계산을 한다면 1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자만 4,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600만 원은 대표님이 직접 갚으시거나 혹은 안 갚았을 때는 이 미납된 금액만큼 가지급금에 또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10억이 그 다음에 이자를 안 갚고 나면 10억 4,60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억 4,600에 또 4.6%가 늘어나니까 복리로 계속 증가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가업승계 할 때나 가업승계 증여 특례 시 사업무관 자산으로 일반 증여세나 일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또 그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부실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나 세 부담에 영향을 주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식이 이전할 때 증여나 양도가 될 때 세금이 높아지겠죠.
최근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뭐 제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임이나 횡령까지 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4.2%로 해결하는 실제 사례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지급금은 임원의 신분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상여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을 법인과 그 대표님 입장에서 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건데요. 급여 상여는 대표님은 소득세를 내고 건보료가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금액이 대부분 좀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주식 이동을 해야 될 회사들은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물론 지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 퇴직을 하실 때 사용을 해야겠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고 세율이 낮아서 가지급금 상환에는 좋지만 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4대 보험이 인상된다거나 또 의료보험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실제 퇴직이어야 하고 실제 퇴직이라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허나 영어권, 뭐 직무별명 보상금 등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대표님과 특수관계인들은 요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나 영어권의 장점은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60%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절감이 돼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영어권이나 특허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10억이 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4억만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10억이 매년 감가가 됩니다. 2억씩 5년간 감가가 되니까 2억씩 5년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2억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실제 가치가 있는 산업재산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서 대표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이런 산업재산권이 될까라고 좀 고민들 하실 텐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기여도들이 꽤 있으세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가지금 해결 방법 중에서 바로 주주의 신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경영권자로서 임원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은 소득세라는 부담이 있어요. 소득세는 6%부터 45%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의료보험료라는 또 다른 산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주주의 신분을 활용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전에 대표님 급여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최적 설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배당과 급여를 적정하게 잘 안분하는 방법이었죠. 똑같은 1억 5천, 2억을 법인에서 개인화한다 할지라도 임원으로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주주의 그 배당과 같이 하셨을 때
더 낮은 세금으로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자,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으시겠지만, 자, 이렇게 배당 받으신 것은 받을 때는 15.4%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정 범위를 넘어간다면 보통 이제 전체 금융권 2천만 원이죠. 이자 배당 합해서 소득세 및 건보료가 부과되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요. 배당은 주식은 그대로 있고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성과, 이 회사가 성과 낸 것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주를 내가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그럼 매년 배당 받잖아요. 근데 팔면 한 번에 10억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대표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주식을 통해서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죠. 삼성전자 주식은 매각을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회사의 주식은 내 회사에 매각을 한다면 개인으로서는 주식이 줄어들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내 법인이 소유를 하게 되니까요. 사실 자산이 유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갖고 계신 대표님, 이 회사를 지배하는 대표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겠죠. 자, 보유 주식을 활용해서 자금을 인출한다면 세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법상 또 세법상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로 양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양도를 활용하신다면 세금이 좀 더 줄어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단계들이 실질과세 원칙에서 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한 단계가 아니라 뭐 두 단계, 세 단계가 간다면 이 단계별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변경된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 신분을 통한 상환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 자산을 매각하는 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것은 원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최대한 많이 상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특히 내가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간 걸로 돼 있다면 어렵게 마련한 내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죠. 특히 내가 소유한 이 자산들은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구입한 자산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볼만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1억 가지급금 4.21%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가업승계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가업승계를 하려면 가능하면 엑싯할 수 있는 것은 엑싯을 한 다음에 승계를 하면 주가가 낮아지니까 승계 자금이 훨씬 낮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엑싯을 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이 과정에서 엑싯한 돈으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법인에서
총 액시된 금액은 15억입니다. 법인에 쌓여 있는 잉여금 중에서 이제 잉여금이 줄어든 금액이겠죠. 15억이 줄었고요. 이 과정에서 원래 이제 대표님이 계획하셨던 거는 이제 간단한 급여나 이제 상여, 배당 등을 생각하셨죠. 대략 세금을 알아보니 반 정도가 세금이다. 네, 절반 정도. 자, 부담해야 될 세금이 반 정도면 법인에서 15억이 나와도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건 7억 5천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도 다 상환을 못하게 되겠죠. 자, 이게 제일 이제 어려움이죠. 내가 반드시 써야 될 돈이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임원으로서 또 주주로서 개인화했을 때 반드시 자금이 나올 때는 뭐 세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커버리면 나는 15억을 개인화하려고 했는데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솔루션이 들어갔냐면 크게는 이제 신자본 한원과 CWF 요건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요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또 이 방법 안에는 또 두 가지가 또 들어가요. 자, 신자본 한원은 여기는 자본금이 좀 큰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억 9천만 원을 주주 비율대로 액면으로 감자를 한 겁니다. 내가 투자할 때 들어간 금액으로 다시 개인화를 했기 때문에 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자본 한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9천을 개인화할 때 세금 없이 개인화가 가능했고요. 자, 두 번째 이 CWF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3억 1,600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2억 5천 정도 줄어들었어요. 결국 소득세는 대표님이 내지만 또 법인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법인의 지배주주므로 실제 세부담은 5,400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유출된 거는 밖으로 나간 거는 그렇게 봤을 때 세율은 5.2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본 한원 한 것과 이 CWF 한 것을 같이 보니 전체적으로는 한 4.21%의 세금을 내고 15억 정도가 개인화된 거고요. 이 중에 대표님 지분만큼 11억이 가지급금 상환에 쓰여졌습니다. 자, CWF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신 자사주가 1단계입니다. 자사주를 통해서 저세율로 현금을 개인화했습니다. 자사주의 장점은 일반 소득과 합산이 안 되죠. 네, 일반 소득과 합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소득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하고도 건강보험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한돈, 자사주라는 건 법인에서 주주의 주식을 사들인 거죠. 이 주식을 법인이 받고 대표님한테 주식의 대금을 줬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대표님은 돈을 받고 법인은 주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까지는 이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고요. 자, 이 법인이 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직원에 대해서 좀 남다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금을 법인에서 좀 기금을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기금에 출연을 했고요. 이 3년, 4년 정도 됐지요. 이 기금에 출연한 게 100%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양도세를 좀 냈지만 법인에서는 2억 초과분에 대해서 20.9% 세금이 절감이 된 거죠. 어쨌든 우리 회사와 내가 낸 세금은 세율로 봤을 때 4.21%, 아까 15억이 개인화됐는데 세금으로 납부하신 금액은 6,870만 원 정도, 4.21%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사주는 뭐 어떤 회사든지 할 수 있죠. 증여 후 이익소각 같은 경우는 이미 증여공제를 다 쓰신 대표님들은 활용을 할 수 없으나 자사주는 어느 회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출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컨디션이 아니어도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증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못 썼는데요.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10년간 부부간의 증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대표님들은 앞에 방법에다가 증여 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증여받은 주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것을 양도나 소각을 통해서 낮은 세율로 앞에 사례보다 더 낮게 엑싯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낮은 세금으로 결국은 법인에서 똑같은 돈이 나오는데 실제 유출되는 세금은 4.1%, 15억에 한 6,7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바로 급여 설계고요. 또 배당 정책입니다. 퇴직금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자기 주식의 양도나 소각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양도나 소각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경우에는 더 낮은 세금으로 엑싯이 가능할 거고요. 또 특허권의 평가나 양도 등도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이 다양하죠. 이 부분을 좀 보면 각 방법에 따라서 좀 기간이 좀 다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급금이 좀 크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방법들을 적정하게 같이 사용하는 게 많은 금액을 비교적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겠죠.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요. 보유 주식 매각은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최고 세율이 27.5%입니다. STF를 활용하신다면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실 거고요.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또 월세의 전세 전환, 대표님이 법인, 그러니까 공장이 대표님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인에다가 월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가지급금을 좀 한 번에 상환을 하려면 이것을 전세로 전환해서 가지급금을 또 한 번에 상환하실 수도 있겠죠.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아쉽게도 이제는 특수관계인, 대표님의 특수관계인은 활용이 어렵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쓰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자, 영업권 전략, 신설 개인 사업자나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신설법인 전략은
또 관계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법인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신설법인을 내가 갖고 있다면 신설법인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뭐 조금이라도 사서 차등 배당을 활용한 엑싯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설법인 주식 양도대금과 뭐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지급금 상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전략. 자, 이것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이나 그 자본금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되고, 자, 요것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인의 주식은 감액배당 할 때. 근데 개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뭐 따로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뭐 이미 있는 회사라면 이것은 뭐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퇴직금 전략은 최후의 전략이다. 대표님들 퇴직하실 수 없으니까요. 근속을 끝까지 하시다가 활용을 나중에 가업 승계하실 때 그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퇴직금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존에 알고 계신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또 종료 주식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기존에 나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더 많은 방법들이 또 생겨났고요. 또 대표님이 과거에 들었던 거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업의 암적인 존재인 가지급금은 빨리 상환을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기업의 기업의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님 모두에게 장점은 하나도 없죠. 다 단점만 있을 뿐이고 양쪽으로 세부담이 있고요.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법인에서 대출이 있는 회사들은 가지급금 이자만큼은 법인에서 실제 은행에 빌린 돈의 이자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를 못 받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뭐 여러 방면으로 대표님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방법을 우리 회사에 맞게 잘 조합해서 하신다면은 기존에 생각하셨던 세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 상환이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 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추가로 또 도움이 되실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그 가업승계한 회사 앞에 보여드린 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 가지급금 상환 관련된 것만 보여드렸고요.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업승계를 위해서 법인의 잉여금을 어떻게 개인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